새벽 2시 14분. 서울의 한 좁은 원룸. 34살 프로젝트 매니저 지원 씨의 방 안은 짙은 푸른빛으로 가득합니다. 타닥타닥. 마우스 휠을 굴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가릅니다. 그녀의 모니터 화면에는 오늘 오후 3시에 보냈던 이메일이 떠 있습니다. 식어버린 아메리카노의 얼음이 툭 하고 녹아내리는 소리에도 지원 씨의 어깨는 과장되게 움찔거립니다. 충혈된 눈, 바실하게 마른 입술. 그녀는 팀장에게 보낸 메일의 3번째 줄, 알겠습니다 라는 단어에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벌써 2시간째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건방져 보였으면 어쩌지? 그래서 아까 퇴근할 때 인사를 안 받아주신 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합니다. 심장은 쿵쿵 뛰고 5살 난 반려견 토리가 스르륵 다가와 발등을 핥아주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오후의 그 짧은 찰나에 묶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약속 당일, 제발 누군가 먼저 취소해주길 간절히 바란 적. 집에 돌아와 샤워기 아래서 오늘 뱉었던 사소한 농담 한마디를 수백 번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한 적.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워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거대한 결심이 필요한 그런 날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자신을 보며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 성격이 꼬여서 피곤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당신의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토록 매일매일 피곤하고 소진되는 진짜 이유는 타인의 마음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마저 내 통제 아래 두려 하는 통제 강박에 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삶에 바짝 힘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지 그 메밀한 심리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즉시 써먹을 수 있는 당신의 뇌를 편안하게 해줄 힘 빼기의 기술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시간을 되감아 오늘 점심시간입니다. 지원 씨는 새로운 거래처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달그락거리는 식기소리 사이로 갑자기 3초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2초, 2초, 3초. 누군가에게는 숨을 고르는 짧은 찰나일 뿐이지만 지원 씨에게 이 정적은 마치 영겁의 지옥 같습니다. 목덜미로 식은땀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 나를 지루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강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원 씨는 결국 무리수를 둡니다. 아, 저기 오늘 날씨가 참 파랗네요. 제가 예전에 파란색 옷을 입다가 읊게요. 누구도 묻지 않은 자신의 TMI를 줄줄이 읊기 시작합니다. 허공을 떠도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거래처 직원의 입가에 걸린 미묘하고 어색한 미소를 보는 순간 지원 씨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집니다. 왜 그녀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있을 때 유독 로봇처럼 뚝딱거리고 평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매력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요? 지원 씨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차창에 비친 자신의 피곤한 얼굴을 봅니다. 조금만 덜 신경 쓸 걸.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후회는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에 센스 있는 농담을 던지고 모두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어깨에 잔뜩 힘을 줍니다. 더 긴장하고 더 세심하게 신경을 곤두세워야 실수를 안 할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하지만 이 굳은 믿음이 사실은 우리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과 달리 우리 뇌의 메커니즘은 완벽을 기할수록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의 거장 빅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은 1946년 오스트리아 빈 폴리클리닉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이를 역설적 지향 (paradoxical intention) 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개념의 가장 쉬운 예시가 바로 불면증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제발 자야 해.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단 말이야. 지금 안 자면 내일 망해. 라고 자신을 강박적으로 몰아붙일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자야 한다는 그 강렬한 압박 자체가 뇌의 경보기 역할을 하는 편도체
에믹달라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를 휴식이 아니라 비상사태로 인식해버리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정확하게 이 역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과거 원시시대에 무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타인의 거절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 씨가 식사 자리에서 절대 미움받으면 안 돼. 완벽하고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해. 라고 마음속에 잔뜩 힘을 주는 순간 뇌의 깊숙한 곳의 편도체는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즉각 비상벨이 울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이 마치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문제는 심장 박동을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키는 이 코르티솔이 이성의 사령탑인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콜텍스의 회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전전두엽은 창의성, 유연한 사고,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공감 능력을 조율하는 뇌의 핵심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뇌를 가장 멍청하고 경직된 상태로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코르티솔의 저주는 평소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을 재치 있는 농담이나 부드러운 리액션마저 틀어막습니다. 힘을 잔뜩 준 상태에서는 고작 네 그러네요 라며 뚝딱거리는 고장난 인형처럼 변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킹 현상, 초킹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1984년 저명한 학술지인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된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는 이 현상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스포츠 결승전의 페널티킥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 수만 번 차왔던 익숙한 각도입니다. 하지만 선수가 절대 실축하면 안 돼. 여기서 지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라고 과도하게 집중하고 통제하려 되면 무의식적으로 부드럽게 작동해야 할 근육과 신경계가 서로 충돌하며 굳어버립니다. 결국 어이없는 헛발질을 하게 되죠. 사회생활도 이와 한치의 다름이 없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하느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당신은 이미 당신이 가진 원래 매력과 실력의 10%도 발휘하지 못하는 뇌마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호감을 얻는 것을 수학 공식처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A라는 표정을 짓고 B라는 말을 하면 상대방은 C라는 호감을 느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입력한 대로 출력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를 조종하려 애쓰고 자신의 결점을 완벽하게 가리려 전전긍긍할 때 상대방의 무의식은 그 부자연스러운 긴장감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게 되죠. 내가 완벽해지려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불편해하는 비극. 이것이 지원 씨가 매일 밤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의 정체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온 지원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며칠 전부터 미뤄둔 공과금 영수증이 쌓여 있고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다 남긴 우유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습니다. 나 진짜 왜 이러고 살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리는 순간 나나지 토리가 조용히 다가와 젖은 그녀의 뺨에 따뜻한 체온을 뭉그적거리며 기댑니다. 그 순간 지원 씨의 머릿속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어떤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그래, 완벽하지 않으면 좀 어때? 오늘은 그냥 이대로 엉망인 채로 잠들래.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을 포기한 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치열하게 싸우던 마음의 경계선이 무너지자 숨이 한결 편안하게 쉬어집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지원 씨처럼 스스로를 절벽 끝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만큼 쌓인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직급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당신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자야. 빈틈을 보이면 무시당할 거야. 당신의 속마음은 들키면 안 된다는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완벽주의라는 두꺼운 성벽이 사실은 당신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본 모습을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제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에서 천천히 힘을 뺄 시간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그 처절한 싸움을 이제는 멈춰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 관대해질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점 효과,
프레드포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1966년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리엇 에런슨이 심리과학 학회지 사이코노믹 사이언스에 발표한 이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완벽하게 똑똑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끔 실수하고 빈틈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깊은 호감과 인간적인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완벽해 보이려 애쓰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긴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가 오늘 너무 긴장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수줍게 웃으며 당신의 어색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그곳의 공기는 마법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그 작은 실수와 솔직함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 냄새를 맡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억지로 채우려 했던 그 침묵, 가리려고 애썼던 그 사소한 결점들,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넓은 문이었습니다. 갑옷의 틈새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 스며나올 때 비로소 진심이 통하는 법입니다. 당신은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넘어지고 뚝딱거리고 실수하더라도 그 모습 자체로 충분히 안아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 잔뜩 힘을 주었던 당신의 마음. 이제는 스르륵 내려놓아도 당신을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빈틈은 흠결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인간적인 통로입니다. 자, 머리로는 힘을 빼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강박이 심한 당신의 뇌를 리셋하기 위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첫 번째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의도적인 불완전함 실험하기입니다. 당신은 아마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잠을 못 이루고 보낸 메일에 띄어쓰기 하나 틀린 것을 발견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오늘 밤 딱 한 번만 실험을 해보세요. 설거지통에 컵 하나를 씻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냥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세요. 처음엔 거실에 있는 그 컵 하나가 머릿속에서 시한폭탄처럼 둥둥 떠다닐 겁니다. 심장 박동수가 15% 이상 상승하며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씻고 싶어 미칠 것 같겠죠? 하지만 꾹 참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놀랍게도 세상은 멀쩡하게 돌아갑니다. 천장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당신이 파산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은 평온하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뇌과학에서는 탈감작, 디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 자신을 아주 미세하게 노출시켜 이 정도 실수는 생존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민해진 편도체가 직접 학습하게 만드는 훈련법입니다. 미국 불안우울증협회 ADAA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점진적 노출 훈련은 불안장애 증상을 무려 60% 이상 감소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틈을 내버려두는 경험을 통해 뇌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강력한 면역력을 심어주세요. 두 번째 기술은 남의 시선, 유통기한 3분 설정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피곤한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타임의 시선에 내 통제권을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사소한 지적을 받았거나 대화 중 말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평생 안고 갈 주홍글씨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타인이 나의 실수나 결점을 생각하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야 딱 3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매일 갚아야 할 카드값, 저녁 메뉴, 내일의 출근 걱정 등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이죠. 그러니 타인의 시선에 3분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무책임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14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과도하게 완벽한 결과만을 쫓는 사람들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분석, 마비, 애널라이시스 패럴리시스에 빠질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지금 이 순간의 과정에만 온전히 100% 최선을 다하되 그로 인해 빚어질 결과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손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물을 줄 수는 있지만 내일 비가 올지 태풍이 불지는 농부의 통제 바뀐 것처럼요. 과정에는 뜨겁게 몰입하되 결과는 차갑게 우주로 던져버리세요.
걸걸하라는 무거운 짐을 하늘로 날려보낼 때 당신의 뇌는 짐 누르던 압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가장 폭발적이고 유연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냅니다. 망치면 어때? 라는 그 배짱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다시 지원 씨의 방. 시계는 어느덧 아침 7시를 가리킵니다. 지난밤 모니터 앞에서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푸른빛 대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주황빛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지원 씨는 굳이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지 않은 그 이메일을 덮어버립니다. 스르륵. 기지개를 켜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맑고 깊은 평온함이 피어오릅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싱크대에 대충 쏟아버리고 발치에서 꼬리를 흔드는 토리를 번쩍 안아올리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우리는 완벽이라는 이름의 철옹성을 쌓으면 그 안에서 안전할 거라 믿지만 결국 그 성벽은 당신이 세상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막는 단절의 벽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섭게 감시하던 그 마음속에 잔인한 CCTV를 꺼두세요. 더 잘해야 해, 더 완벽해야 해라는 날 선 채찍질 대신 오늘도 이 어지러운 하루를 버텨내느라 참 애썼다 라며 스스로의 처진 어깨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뛰어나게 해내서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나게 근사하고 눈부신 사람이니까요. 자, 이제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통제 강박을 이곳에 내려놓고 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뇌가 진정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댓글창에 이 짧은 마법의 문장을 남겨주세요. 적당히 해도 내 인생은 괜찮다. 이 한 줄을 적어내려가는 순간 남들의 잣대가 아닌 오직 당신만의 온도로 행복해지는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선언을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